할게요. 제거 화면으로 부모았습니다. 자, 알 때가 좀 저쪽에서 보시면. 자,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어수만 사기 초등도형 정보과기로 우리 어수만 사기를 하고 있는데 정규 수업으로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보충 잡아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드렸었으니까 정규 과정은 오늘이 4회차 수업이고 다음 주까지 해서 어수만 사기 어머님들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의 안내를 몇 개 드렸어요. 저기 독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별 맞춤 소책자 아니에요. 교재예요. 교재 한 적으면 150페이지 많으면 300페이지 넘습니다. 아이마다 우리 아이가 상중하 정도 난이도에서 어느 정도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그 난이도에 맞고 나는 지금 5학년인데 5학년 2학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아니야, 나는 5학년이지만 6학년 1학기 걸 해볼 거야. 이렇게 단원으로 학기별 단원을 신청서에 써놓으시면 거기에 맞는 개별 맞춤 교재를 받으실 거예요. 아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받으시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아이 이름까지 써져 있어서 표제 이름까지 써져 있는 교재를 받으실 거라서 상당히 받으신 어머님들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어머님들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하고 계시니까 신청서 작성하신 손으로 막 만들어서 제작해서 드릴 거니까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받으시면.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최성임 어머님 기대하셔도 실망되지 않네. 요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세상에 우리 아이 거에 하나니까. 기대하시고 보십시오. 먼저 신청서를 넣으세요. 그러면 먼저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어디 PDF 시중에 있는 책 가지고 PDF 잘라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1페이지부터 구성돼서 해설도 따로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만들어 가니까 신청서 넣어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오늘은 다음 주에 보충이 있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초등도형에서 못한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번 주에 주로 이번 주랜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부분이에요. 개념어 가지고 부분인데 한번 이런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이거는 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원래 과정을 이야기를 않고 하려다가 과정을 이야기를 하네요. 왜 과정을 이야기를 않고 하려고 그랬냐면 과정 이야기를 하면 부담 먼저 확 받는 경우가 있어서 중1이라는 과정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 앞에 내추럴 넘버는 초등학교 때 나오는 얘기고요. 뒤쪽 가면 중학교까지 나오니까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니면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야 라고 하더라도 여기 부분이 중학교 1학년까지 집중해서 따라올 수 있다. 이게 수학이다라고 보시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개념 노트 준비하셨죠? 각각 개념 노트들 준비하셨으면 오늘 배우신 거 정리해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내추럴 넘버, 내추럴이 자연스러운 넘버, 숫자네요. 자연스러운 숫자래요. 무슨 이야기일까? 자연스러운 숫자라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에서 자연스러운 넘버라고 표현된 이 숫자가 과연 우리의 표현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가보시겠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연수 맞습니다. 이쪽에 내려놓고. 이제 봤어요. 채팅창에서. 중학교 교재 신청하셨다고요?
아, 교재는 한 권당 한 권이에요, 어머님들. 한 권당 한 권이요. 이게 교재 만드는 시간이나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교재는 한 권당 한 권이고요. 중학생 교재 신청하신 어머님은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한번 보고 우리 어머님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엄마 공부 완성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 그 중학교 거를 만들어 드릴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네요. 계단을 올라간대요. 그런데 우리 계단을 올라가는 경험이 있었는데, 계단 올라갈 때 남자아이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꺼번에 두 칸, 세 칸 이렇게 뛰어가는 경우요. 두 칸, 세 칸 뛰어가다가 꽉 넘어지죠.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갑니까? 정상적으로 가려면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가야죠.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는 첫 번째 칸을 갔더니 한 칸, 두 번째 칸을 가면 두 칸, 세 번째 칸을 가면 세 칸,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맞죠? 한 칸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건 한 칸, 두 칸, 세 칸. 0칸이라는 건 없잖아요. 0칸. 맞습니까? 계단이 하나도 없는 0계단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숫자라는 걸로 쳤을 때는 계단을 표현했을 때는 0계단이 아니라 1계단, 한 계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건물을 세봅니다. 앞에 건물을 세보는데 건물 하나, 우리 아파트 앞을 봤더니 1동, 2동, 3동 이렇게 나가지 1.2동, 5와 3분의 2동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 하나, 계단 두 칸, 계단 세 칸을 밟고 다니는 게 현실에 존재하는 숫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셀 수 있는, 맞습니다. 셀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들, 누구나 봤을 때 한 개, 두 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표현한 숫자입니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다가 음소거 들어가려면 제가 막 쫓겨서요. 스텝을 두고 이걸 해야 하는데 스텝이 지금 없어서. 입니다. 자, 그래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계단의 끝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현실에 있겠지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의 끝은 안 나타나게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은 뭐부터요? 시작은 그렇죠. 1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첫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0사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흐트러져 있는, 우리가 셀 수 있는, 널려 있는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요?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는 자연수라고 표현했는데 자연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식의 표현이 훨씬 더 연관성이 있는, 같은 표현 문자를 쓰고 있지만 뭔가 연관성을 둬서 자기들이 어떤 그 표현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영어식 표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연에 흐트러져 있는 숫자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해석을 했네요. 내추럴이니까 자연, 넘버 수. 그래서 자연수 해놨습니다. 영어식의 표현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데 우리 한글식의 표현을 하면 조금 뭐랄까 몇 프로 좀 부족? 한자식의 표현을 봤더니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수들을 자연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를 살펴봤는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지티브면 뭐죠? 뭔가 긍정적인, 뭔가 뭐 플러스, 따뜻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파지티브죠. 그러면 인티저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는데요.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리고 아직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뭐 이걸 나중에 보면 이제 정수다 표현하겠지만 이거 아직은 모른다 치더라도 파지티브만 봐서는 뭔가 긍정적인 플러스 그런 의미를 갖고 가겠네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랐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을 투자를 했더니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뭔가 늘어났네요. 이 사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네, 기쁘고 즐겁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퍼센트의 개념을 맞추더라도요. 뭔가가 막 늘어나.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즐겁네라고 해서 사람 표정도 되게 밝죠. 근데 그 돈이 늘어나고 때가 뭔가 늘어나면 상당히 즐거운 행위잖아요. 그래서 양적 정수 이런 식의 표현을 했대요. 좀 말이 아직 좀 어려워요. 양적 정수는 뭔 말이지? 라고 하는데 어쨌건 정수라고 표현되는 건 이렇게 파지티브인데 긍정적인. 그래서 갖고 올게요. 우리는 서양보다 동양에서 음양 사상을 가지고 가고 음양을 더 중시 여기잖아요. 동양 사상에서 보면 음과 양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음과 양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양 플러스 따뜻한 이런 것들을 정수라고 표현하겠네요. 정수도 저 정이 뭐지? 일어나다 정이네. 가지런하다 정. 아, 늘어나 있는데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는 수래요. 막 지저분한 듯한 수가 아니라 누구나 가지런하대요. 숫자가요. 일단 제가 가지런하다는 정자를 표현했습니다. 가지런하는 숫자들이 많은데 플러스로 늘어나 있는 형태고 뭔가 가지런한 수야 라는 걸로 지금 들어갑니다. 정수를 살펴보셨어요? 어떤 느낌이요? 따뜻한 느낌, 뭔가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늘어나기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 늘어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가만히 봤더니 하나 연관지어고 놓고 가야 할 부분의 얘기가 방금 선생님 자연을 닮아서 셀 수 있는 숫자 계단 한 칸, 두 칸, 세 칸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했던 것 같지? 자연수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연수라는 거는 가만히 봤더니 그럼 양의 정수랑 같은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연수가 양의 정수랑 같네요. 아이들 혹시 중1 아이 있으면요.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 중1 아이가 자녀로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늘 엄마가 공부했는데 양의 정수라고 하던데 양의 정수랑 같은 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못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럼 뭐요? 자연수는 플러스로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는 수는 하나, 둘, 셋에서 이렇게 셀 수 있는 반듯한 숫자들, 자연을 닮은 숫자들, 자연수라고 표현한 거랑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개념 정리를 하나 갖고 갑니다. 자연수랑 양의 정수는 같은 개념이구나. 우리 송유라 양을 유나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아주 이쁜 이름이 있지만 또 영어 이름으로 제니퍼 양이 있잖아요. 이거 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나가 미안합니다 승민아 양. 그래서 자연수나 양의 정수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적어놨습니다. 자연수는 양의 정수랑 같은 내용입니다. 라고 그림 내에서 넘어가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요 낮만 있다고 하고 있어요. 낮. 해가 밤 0시부터 떠서 밤 24시 같이 24시까지 이 해가 떠 있다고 봐보세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쪽 극지방으로 가면 백야라고 그러잖아요. 백야. 백야라는 이때는
밤이 돼도 낮이 돼도 해가 떠 있어요. 이렇게 밝아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항상 플러스만 있으면 좋을까요? 풍선에다 바람을 부는데 계속 불고 있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빵 터지죠. 그래서 제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동양사상에서는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이 뭔가가 플러스가 있으면 뭔가에 요만큼의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철학으로 가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을 보려고 하는 철학 사상들은 대단히 많고요. 중국 이쪽 동양에서는 중용사상이라고 표현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과, 서양사상에는 정반합의 원리, 정과 반이 만나서 여기서 합치가 되는 어떤 결과를 찾는, 철학적으로 넘어가면 또는 사상적으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숫자에서도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숫자에 이름을 붙여준다면, 또는 숫자에 뭔가 기운을 줘본다면 플러스 기운이 있었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기운도 있겠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길게 뺍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어머님들, 우리 요 부분은 아이들이 듣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봐주실 때 어머님 수학 선생님 만들기 위해서 억수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면서 우리 아이랑 이렇게 대화해 보시고 이 대화의 포인트를 아이가 얘기해 보는. 어저께 우리 무료 강의 때도 했지만 아이가 엄마한테 설명해 주는 거 최고예요. 맞죠? 소윤이 어머님 맞죠? 소윤이가 처음에 어머님한테 설명할 때 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 물어봐 했는데 지금 보시니까 우리 소윤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다양하게 질문하는 거 최고라는 거 아시겠죠? 그 하나의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소윤이 뇌를 확장시키는 어마어마한 어떤 부분일 거예요. 엄청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표현을 해보고 그 표현에서 자기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는 뇌과학에서 뇌인지가 발달돼서 뇌인지 발달된 인지의 형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른들이 뭔가 판단이 내리기가 쉽다라는 건 인지가 형성이 된 거고 우리 아이들은 그 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학을 통해서 그 인지의 이 힘을 키워주는 게 수학의 역할이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윤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소윤이 엄마가 칭찬 않고 막 뭐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일러주세요. 네. 앞으로의 세상은요, 개성이 있어야 하고 사고력이 넓어야 합니다. 다 그걸 원하기 위해서 이 한강 같은 또 금요일 시간대 식사하시는 것도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금 흘리시는 땀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작은 씨앗이 될 것이고 그 씨앗이 분명히 성과로 나타날 거니까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야기가 오늘은 이제 정수 부분만 보려고 그래서 맨날 시간이 쫓겨서 PPT 다 못 드려가지고 오늘 데이터 많이 안 났어요. 오늘 약간 이야기를 해도 돼요. 뭐 갖고 하나 이슈가 된다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고교 학점제가 중1 2학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고교 학점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초6 밑으로 초6, 초5, 초4 적용되기로 했던 고학점제가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요. 갑자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았는데 대학교 이 시험을 보기 위한 예고제가 있어서 수능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이 평가하는 데는 중2로 올린대요. 이 정권이 고교학점제는 완전히 정립해놓고 끝내겠다. 정권이 바뀌어도 고교학점제는 가겠답니다. 중1, 2 어머님들, 특히 중2 어머님들, 주위에 중2 어머님들이 계시면 고교학점제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안 두셨다가 지금 관심을 두셔야 할 입시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안 챙겨주면 누가 못 챙겨? 아이들은 입시 챙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입시를 챙깁니까? 어머님이 보시고 어머님이 관심을 주시고 와 이런 거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준비해야 하는데 답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많이 본데 수행평가가 이 내신에 결정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동아리 활동은 뭐를 해야 하고 이제 학교 수상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고 결석을 혹시 하게 됐을 때
무단결석 같은 게 늦잠 자서 학교 무단결석 되잖아요. 고등학교 됐을 때 치명적입니다. 누가 무단결석 되는 학생을 누가 뽑아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혹시 그런 상황 되면 써먹으세요. 제가 오늘은 여유를 좀 두려고 맨날 쫓겨가지고 제가 마음이 하면서도 막 뭔가 다 못해주는 것 같은 막 그 쫓기는 마음에 빚쟁이가 된서 오늘은 좀 천천히 하려고 좀 합니다.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가게 되면요, 특목자 사고를 나 보내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수학을 잘해. 소윤이가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그래서 수학이 되는 학교를 보내고 싶어. 그래서 전주에 있는 승산고등학교를 보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칠게요. 우리 윤아가 외국어를 너무 이제 잘해졌어. 그래서 국제학교를 하고 싶어. 국제학교를 고등학교를 하고 싶으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그 중학교의 준비 과정이 곧 고등학교 때 준비하는 학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바는 중학교 때요, 특목자 사고를 우리 아이는 안 보낼 거야. 그렇더라도 특목자 사고를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이건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하나 잡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3년 빨라지는 거예요. 어머님들이요. 자, 몇 년요? 3년요. 3년을 버시는 겁니다. 시행착오라는 걸 안 겪을 사람은, 안 겪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시행착오를 안 겪고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인간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시행착오를 언제 겪어보셔야 하냐? 중학교 때 겪어보셔야 돼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요. 왜요? 그게 대학교 가기 위한 추천타입입니다. 그거가 곧 대학교 갈 때 학종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1 때 학종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앞집에 영희 엄마, 뒷집에 철수 엄마 이 얘기 듣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다 맞을 수도 있고 그 말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학종은 말입니다. 정성평가예요. 성적이 좀 더 나왔다 덜 나왔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학종 얘기를 하냐면요.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종으로 뽑아요. 교과로 안 뽑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반에서 2등, 반에서 3등, 학교 어디? 아니에요. 그거는 지방대예요. 또는 서울에서 보내고 싶은데 어머님들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하는 이 학교들 있죠. 제가 그 학교를 찍진 않겠습니다. 보내고 싶은 학교만 찍어볼까요? 뭐 서울대 S대부터 Y, K, 다시 S,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런 데들은요. 한 번만 아니라 오늘 검색 가르치잖아요.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학종으로 몇 명을 뽑고 이 교과로 몇 명을 뽑고 정시로 몇 명을 뽑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시를 40%까지 올린다 치지만 그 40% 중에서 30%는 재수생들이 가져가요. 재학생들은 10%도 못 됩니다. 어떻게 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과 과정 자체를 따라가다 보면 저도 아이들 고3 아이들 가르치고 고등학생 아이들 가르치지만 정시로 대학교를 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종은 6개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원서를 6개 씁니다. 나중에 이 부분 갖고 이제 제가 우리 화요일날 써보는 거 있잖아요. 수입비 방에서 거기서 초등 엄마가 준비해야 할, 중등 엄마가 준비해야 할 학종 준비 과정 그런 거 해가지고 수학 말고 입시로도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제 우리 어수만 사귀었던 어머님들한테 꼭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지금 잠깐 네거티브 왔다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지금 수학 몇 개 하는 것보다 지금 요 과정의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기 에 말씀을 드려요. 자, 2가지 정리하고 옆으로 너무 산으로 가니까 안 되고요. 2가지 정리할게요. 우리 아이 아직 중학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어디 준비해 주시라고요? 특목 자사고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거기 학교 안 보낼 건데요. 안 보내시더라도 '준비를
그런데 못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안 가더라도 준비를 해주십시오. 왜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면 경험되시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 걸로 찾아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왜 어머님들이 초등, 중등 때 영어 수학만 왜 영어 수학만 보고 계십니까? 영어 수학 이건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입시를 보셔야 됩니다. 입시를 그래야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걸 엄마가 챙겨줄 수 있어요. 공부, 공식, 단어 몇 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공부 방법과 입시입니다. 이 흐름을 어머님들이 보셔야 우리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원하는 학교, 어머님들이 가고 싶었던 또는 어머님들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제자란다. 후배로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어머님보다 더 좋은 어머님이 동경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해 보셔라. 한국자도 준비해 보셔라. 첫 번째,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중1, 2 어머님들 또 초5, 6 어머님들 고교학점제 다음 정권까지 갑니다. 다음 정권까지는 가요. 최소한 갑니다. 최소한 그럼 어디까지 가냐? 초등학교 3학년, 2학년까지는 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 우리 아이는 지금 6살인데요. 그럼 여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 초2인데요. 우리 소윤이 초2예요 라고 하면 우리 소윤이 초2, 우리 유나 초2예요 라고 한다면 보셔야 돼요. 보자합니다. 입시를 보셔야 우리 아이의 지도 방법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입시의 근본적인 흐름은 말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궁합적인 사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혼자만의 협업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말고 능력이 있고 생각이 넓고 협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 해요. 그런 과정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대학교 총장님이어가지고 아이를 뽑고 싶고 특목자다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아이를 뽑고 싶고 더 크게 어머니가 어떤 기업의 총수예요. 인재를 뽑고 싶어.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시면 각 학교, 각 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뽑기 위한 학종을 준비하게 되는지 그거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관점을 살짝만 바꾸시면 왜 이런 사람들을 뽑고 왜 학종이라고 되게 어렵게 표현된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가 눈에 보입니다. 어디 가서 설명회 엄청 많이 들으시고 뭐 해봤자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상황이 안 맞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고개 끄덕거리고 고개 돌리면 다시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경험해 보세요. 어머님이 뽑고 싶은 인재가 뭔지.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뽑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들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왜 생활기록부에 뭐를 보려고 하는지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만 변화시키고 한번 봐보시면 오늘 이거 수학 공부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제가 이 말하는 이 포인트만 짚어가셔도 굉장히 오늘 거는 유용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강조드려요. 한번 보시합니다. 아이고. 자, 오늘 저 여유 적은 거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공부로 갑니다.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그럼 부정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네거티브. 파지티브는 긍정적인, 네거티브 부정적인.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까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밝게 팔을 벌리고 웃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굉장히 우울하네요. 우울해요. 왜 우울합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아까 올랐던 돈들의 주식이 내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대요. 하루 자고 나면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잠자는 게 괴롭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 이 한자이가 한번 보고 아이랑 너무 쓰게 하고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한번 보게 하십시오. 한자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도 자주 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감소의 의미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주고 뭔가 하나가 더 붙어서 이렇게 하나만 있었으면 줄어드는 개념이었는데 하나가 붙은 걸 이렇게 두 개 붙여놓으니까 구분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놓은 건 플러스의 개념이 되네. 그래서 네거티브 인티저 줄어드는 개념이다. 그러면 음적이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음의 정수 음자가 붙어서 줄긴 줄었지만 같이 일어난 수다라는 정수는 같은 개념이네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좋아. 너 플러스 좋아. 너 그래 마이너스 좋아. 너 플러스 1이고 대칭되는 마이너스 1이고 너 플러스 2이고 너 대칭되는 마이너스 2이고 그런데 너는 자연에 존재하는 수랑 같다 보니까 너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를 훨씬 많이 쓰잖아. 그러면 우리 약속하자. 약속 그랬더니 야, 쓸 때마다 이거 쓰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1 쓰면 앞에 플러스가 생략된 거야 라고 약속할 수 있겠네요. 자, 모든 수학을 잘 봐보세요. 수학을 다 잘 봐보세요. 원래 2입니까? 2의 제곱이라는 거 있죠.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엄마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초등 저학년 친구들은 처음 보는 뭔가를 지금 써봤어요. 2의 제곱이라고 있고 2 곱하기 2의 의미잖아요. 지수라고 하죠. 2의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궁금한 거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이 지수 보시면. 뭐가요 선생님? 왜 얘는 1이 안 써진다 이거죠. 왜 얘는 1이 안 써진다. 안 궁금하세요? 말 듣고 보니까 궁금하십니까?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숫자가 써 있잖아요. 2, 3 써져 있는데 왜 얘는 안 써져 있지? 자, 한 개만 더 어머님들한테 부담 드릴게요. 이게 뭐죠? 루트잖아요. 루트 3. 루트 3의 세제곱근. 루트 3의 4제곱근. 초등학교 친구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엄마한테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나 꺼내가요. 그래서 3번 제곱해야 루트를 받는 4번 제곱해야 루트를 받는 제곱근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뭐 하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얘는 왜 아무것도 안 써 있지? 안 써 있잖아요. 왜 안 써 있습니까? 1에서 안 써 있어요. 왜요? 1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나올 때마다 얘한테 뭐라고? 2라고 쓰면 쓰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한 번은 약속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면 너 2 이런 약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자, 이거 보실까요, 이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지수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왜? 제일 많이 쓰니까. 그런데 얘를 안 썼어. 안 썼으면 너는 안 써져 있으니까 너는 뭐라고요? 그래, 너는 그냥 2. 딱 써볼 수 있잖아요. 그냥 2. 자, 플러스가 원래는 항상 쓰여져야 돼요. 플러스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죠. 플러스 1, 플러스 2 써야져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약속했다고요. 제가 어머님들하고 만나고 처음 하면서 큰 수의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수학은 약속의 학문입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안 쓰자. 그러면 뭔가를 하나는 약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 이렇게 한번 봐보시잖아요. 다른 것들은 쓰여져 있는데 얘는 안 써져 있어. 그러면 이 안 써져 있는 거가 암묵적인 약속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배우는 것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관찰하고 살펴보세요.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까지 그냥 간과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외우고 그냥 당연하다고 넘어갔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보여요?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 보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이런 얘기 하나 갖고도 지금 얘기가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정수에서 플러스가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플러스 2는 뭐랑 같아? 2랑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써야 하잖아요. 이렇게. 왜? 한번 생략했으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써줘야 하고 얘는 안 써줘도 됐네요. 그런데 얘랑 만났어요.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그런데 가운데 누가 울고 있어요. 누가? 야, 나는 플러스도 못 가고 마이너스도 못 가.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돼?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얘가 운다고요.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로 갔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나는 어디 닦여줄 거야? 라고 울고 있어요. 세은아, 이게 뭐예요? 울고 있는 애 이름이 누구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울고 있는 애 이름이 뭐예요? 세은이, 걔 이름 좀 불러주세요. 0이요. 네, 울고 있는 애 이름은 쓰기는 동그라미로 쓰고 얘의 이름은 0이라고 읽네요. 0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안 되네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니까 얘는 뭐? 플러스는 엄청 많잖아요. 마이너스도 엄청 많네요. 우주가 망할 때까지도 계속 새도 다 세지를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숫자들을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표현돼서 무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0이라는 건 뭐예요? 독립적인. 와, 숫자 하나인데 얘네랑 견주어서 얘의 역할 하나를 만든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얘의 힘이, 얘의 역할이. 왜? 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균형을 잡아주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0이라고 표현된 0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숫자에 그냥 단순한 숫자였지만 숫자에 의미를 넣고 숫자에 마음을 넣고 숫자에 감정을 넣는다면 아이가 숫자를 받아들일 때 좀 거부가 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숫자가 나와야 하는 이유, 왜 이게 빠지면 안 되는지 당연히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상의 이야기가 아이한테 느낌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니 늘어나는 플러스가 있으니 줄어드는 색깔 전에 이렇게 핑크색을 오히려 마이너스에다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독립적으로 0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독립적인 정수 하나를 가지고 가는 0이라는 정수가 있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째 정수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가잖아요. 정수 가지고 처음에 등장해요. 근데 아이들 되게 이거 받아들이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 재밌네, 괜찮네라고 하면 3번 한 번만 쳐주십시오. 오늘 몇 번 쳐달라고 안 했는데 3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괜찮네. 아이, 나는 그냥 아는 얘기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선생님 저렇게까지 얘기해? 그러면 5번 쳐주시고 괜찮네.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개념어 정리할 때 그림도 그려보고 앞으로는 숫자에다가 감정도 넣어보고 그 감정으로 이야기해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우리 아이가 숫자를 그냥 숫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네. 괜찮다. 이런 개념 정리 괜찮다.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어머님들이 관절이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래서 합쳐서 플러스가 있고 양으로 가지런한 수, 파지티브 인티저가 있고 너무 슬퍼. 너무 슬퍼. 화가 나. 왜? 뭔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정수가, 네거티브 인티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이 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제로라는 우리 원리에서 0의 원리에서도 살펴봤지만 제로의 이런 것들을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정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있죠? 자, 정수의 뺄셈을 이제 살짝 우리 세은이가 초등학교 5학년 세은이가 정수의 뺄셈을 오늘 이해하면 대박이거든요. 우리 소윤이가 초등학교 2학년 소윤이가 초등학교 2학년 누나가 이 정수의 뺄셈을 이해하잖아요.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여기 이해 못하는 애들 진짜 많아서요. 나중에 보십시오. 혹시 중학교 1학년을 넘긴 어머님 계시면 또 우리 아이 중1인데요. 우리 아이 중2인데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정수에 뺄셈 할 때 어렵지 않았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 대단한 수학 잘하는 아이들 좀 빼고 보통 아이들은 여기 올 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수영 어머님 큰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쪽 정수 빼기 할 때 처음에 어땠어? 나중에는 잘해지는데 처음에요. 처음에 받아들일 때 어땠어? 한번 물어보시고 지금 제가 접근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아, 요건 뭐냐면요. 링크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거 직접 영상 찍어본 거예요. 나중에 링크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PPT하고 똑같이 PPT 가지고 우리 아이가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일단 한번 요런 건 어떠세요? 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거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요 얘기 먼저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안 써 있고 원래는 이렇게 써 있죠. 2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어서 써져 있어. 자, 이게 몇입니까, 어머님들? 몇인가요? 눌러줘 보십시오. 몇이에요? 어머님들은 뭐 어머님들이 문제는 자 마이너스 2요. 좋습니다. 네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실래요? 어머님이 마이너스 1은 맞아요. 맞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봐요. 태은이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박윤희 어머님이라고 어머니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2예요? 뭐 갑자기 엄마 왜 그래? 라고 하면 홀리기가 좀 막히지 않습니까? 엄마 알겠어. 이제 우리 박소영 어머님이 맨날 고민이 되시는 게 우리 소윤이가 묻잖아요. 소윤이 분명히 이거 하면 물어볼 거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근데 이거 왜 그래야? 야 그런 거 왜가 뭐 어디 있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실 거예요? 그냥 엄마도 외웠어.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2 아이가 10분 만에 정리하는 정수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학교에서 거의 2주 이상이 걸리는 과정인데 저희가 10분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분 가지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해 잘 못해요. 그러면 요청하시면 다음 주에 마지막 보충 수업할 때 정수의 연산은 한 번 더 초반에 잡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봐야 돼요. 여기. 뭐요? 정수의 연산을 표현해 주시고 싶을 때 저는 수직선이라는 거에 표현을 합니다. 수직선에 표현해 봅니다. 제가 하는 게 100% 맞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괜찮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선생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수직선 얘기 나와서 얘기할까요? 왜 수직선이죠? 그냥 수직선이라니까 수직선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앞에서 도형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양쪽 뻗어가는 거? 직선이었죠? 한쪽 막아놓고 뻗어가는 거. 반직선이었죠? 한쪽 맞고 끝도 맞고 연결하는 거 선분이었죠. 선을 잘랐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끝도 없이 가는 거 이걸 직선이라고 그랬는데 끝도 없이 가는 거에 이렇게 잘라서 가운데 0 넣고 오른쪽 1 넣고 오른쪽 2 넣고 양의 정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1, 2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실은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생략된 거였었어요. 왼쪽에서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 음의 정수 네거티브 해서 줄어드는 개념 해서 0을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보셨다면 지금 봐보세요.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로 우리 뭐를 나타내봤죠? 여기다 뭐 나타냈습니까 어머님들? 정수를 나타냈잖아요. 어디다가요?
직선에다가요. 그래서 수직선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놓고 수직선이니까 써놓고 여기다 숫자 표시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직선을 나타내 놓고 여기에 수를 썼으니 정수를 썼으니 정수직선 말이 좀 기니까 수직선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지 않으십니까? 개념 노트에다가도 수직선 할 때 그냥 수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보고 아이랑 한번 나타내 보시라니까요. 아이가 직접 아이하고 왜 수직선이라고 했을까? 아이하고 질문해보고 그러면 그 수직선이니까 직선에서 끌고 오면 안 될까? 괜찮지 않으십니까? 외우지 않게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뇌가 확장이 되고 뭔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수직선에 나타내 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 플러스의 개념은 방향을 잡아가 줄게요. 방향이요. 방향으로 저는 설명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플러스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야. 이렇게. 뭐라고요?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정수 할 때 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플러스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요? 네, 왼쪽으로 가잖아요. 역시 뭐요? 방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됐죠? 이거 이해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어렵다는 벡터가 정리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고등학교 때 그 어렵다는 물리에서 수학에서 벡터가 이 얘기가 정리가 되는 거라고요. 벡터 부분이요. 자, 플러스 2예요. 우리는 방향을 갔는데 방향을 갔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게 출발이 있잖아요. 출발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0입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나타내 줄 수 있어서 0이네요. 그래서 0은 제가 옛날에 저하고 제가 0의 원리 할 때 0은 숫자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출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혹시 들으셨던 기억 나세요? 0의 의미가 없음도 있지만 출발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똑같이 동그라미 하나가 보여지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갖고 간다고 했었습니다. 까먹으셨나요? 까먹으셨으면 그때 강의한 이렇게 봐보시고 계시면 그때 후기 쓰신 어머님들 강의한 다 보내드렸었습니다. 혹시 후기 썼는데 강의한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 저한테 다시 채널톡 요청하세요. 자, 맞죠? 기억나죠? 그 기억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때 하나의 씨앗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출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툭 바지런하게 갈게요. 바르게 갈게요. 자연스러워 갈게요. 바지런하게. 2.1 그런 거 말고 딱딱 떨어지게 갈게요. 두 칸을 뚜벅뚜벅 바르게 갔습니다. 오른쪽으로요. 왜? 플러스니까.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방향을 틀어야겠네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몇 칸만큼? 4칸만큼 틀어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가 여기서 출발점이 이제 변했죠. 출발점이 변해서 여기 출발점이 왼쪽으로 몇 칸? 4칸 갔네요. 그러면 두 칸 갔던 거 상쇄시키고 두 칸 더 가는 거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놓여져 있는 위치는 그럼 몇 칸 같습니까? 왼쪽 두 칸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랑 이렇게 정수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이가 엄마 이거 왜 그래?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계산하는 거야가 아니라 아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를 통해서 왜 0의 의미가 있는 건지 왜 방향이 중요한 건지 왜 출발점이 중요한 건지 왜 수직선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가야 하는지 수직선을 나타낼 때 이렇게 아이들 그냥 쭉 짝대기 쭉 긋고 이렇게 써서 0, 1, 2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 대대로 뒷점하면 다 감점 요소입니다. 이거 표시 안 했잖아요. 가고 있다는 직선 표시 안 했잖아요. 수직선을 나타내는데 직선 이렇게 가고 있는 표시하는 다 감점 요소예요. 그걸 가지고 어구려거나 따질 거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수연산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째
괜찮지 않으세요? 이것도 새로운 시도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거까지만 해드리고 다음 주 때 할 때 여기 앞에 연결해서 살짝 복수 보고 하나 더 가겠습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가면서 갈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뒤에 제가 곧 아이들 수업이 있어가지고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충하기로 했으니까 보충 때 마저 추가한 거 말씀드릴게요. 공지, 벡터 공지요. 첫 번째 공지, 거기에 올라와 있는 제가 폼 올려드렸어요. 독해 관련된 거, 여기 들으셔야 하니까. 독해 9월 달부터 독해 훈련 들어가는 거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신청서를 늦게 쓰신 어머님은 늦게 갑니다. 뭐 9월 10일 날 썼다 그러면 9월 10일부터 그냥 30일까지 20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독해 훈련하는 거 다른 데서 하면 15만 원 상당 15만 원 상당을 하고 하시니까 우리 수강료 내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괜찮은 경험일 거니까 독해 그거 공짜 아니에요. 제가 돈 내는 거예요. 돈 내고 잡아드리는 거고 독해 훈련 프로그램 넣어드릴 거니까 신청서 쓰시고요. 두 번째 개별 맞춤 교재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개별 맞춤 교재 보내드릴 거니까 개별 맞춤 교재 받으시려면 신청서를 빨리빨리 넣어주시면 거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받는 순서대로 제가 넣어드릴 거니까 해주시고요. 셋째, 내일이 아니지. 일요일 날 6시에 곱셈 가지고 어제 못한 곱셈의 기하학적 의미, 곱셈의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단순히 곱셈의 통계학에 관련된 경우의 수의 개념, 그 다음에 나눗셈 할 때 왜 2분의 0은 안 되고 0분의 1은 안 되고 2분의 0은 되는지 그리고 나눗셈 할 때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은데 실은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질문을 해주고 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주말에 또 하는 관계로 무료로 하면 좋겠는데 무료로 못하고 유료로 우리 방에서는 2만 원에 하기로 했고요. 우리 사기 어머님들한테는 5천 원 할인된 15,000원에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부터는 다른 방에서 유입이 막 되는데 일정 인원이 되면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는 못 받으니까 혹시 필요한데 신청 못 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가족들 같이 아빠까지 같이 앉아서 일요일 날 오후에 치킨 하나 놓고 같이 수학 공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조금 여유 두려고 했는데 결국 여유도 아니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한 주 더 만나 뵈니까 다음 주에 만나 뵙고 오늘 못한 이야기 그리고 더 추가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들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한 것도 후기에서 올려주세요. 우리 여기 후기는 수입비방과 어수만 여기만 올리시면 됩니다. 채널 토기다 안 해주셔도 제가 바로바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렸죠?